셀트리온 헬스케어 직판체계 실적 증가 효과는 얼마일까? 유럽, 미국 유통체계 제대로 알아야. 지난 8월 17일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뉴스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는요, 내년에 미국에서 직판을 시작을 하고 유럽에서 확인된 직판 효과를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판매 역량을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셀트리온 그룹이 직판 체계로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고, 실제로 직판 체계로 감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형기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유럽 이야기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램시마부터 직판을 했죠. 올해 7월입니다. 7월 1일부터 먼디 파마로부터 항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판권도 회수를 해서 사실상 직판 체계를 완성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직판을 하고 있는 램시마에 이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트룩시마와 흐즈마도 직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90% 이상 지역에서 모든 제품을 직판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유럽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유럽에서 현재 램시마는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의 인플렉트라도 함께 지금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00% 유럽에서 램시마가 직판인 것은 아니고요, 비중이 약하긴 하지만 화이자도 유럽에서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화이자와 인플렉트라에 대한 유럽의 간접 판매는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램시마에 대한 투톱 체계죠. 직판과 간접 판매를 함께 가는 구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룩시마와 흐즈마는 마지막으로 먼디 파마로부터 판권을 회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90% 이상 직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럽의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약간씩은 간접 판매를 허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상황들에 따라서 100% 다 직판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유럽의 90% 이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현재 직판 체계로 유럽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베거젤마, 스텔라라, 졸레오 등 여러 후속 제품들이 역시 직판으로 갈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이야기인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베거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미국 FDA 허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연내로. 그리고 베거젤마는 미국에서 2023년 내년 상반기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유플라이마는 일정이 잡혀있죠. 내년 7월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내년 중인데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출시할 계획에 있다. 중요한 램시마 SC도 2023년 내년 말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목표니까요,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면은 이 목표가 다 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헬스케어의 김형기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램시마 SC가 미국에서는 신약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미 마케팅 준비는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4년에 출시 목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25년이 목표인 졸레오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이 있는데요. 특히 퍼스트 무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졸레오 바이오시밀러 2025년에 퍼스트 무브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이 끝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퍼스트 무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스텔라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 체계를 하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묶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화이자와 테바와의 관계잖아요. 현재 램시마는 화이자가 유럽에서는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간접 판매를, 유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바사는 트룩시마와 흐즈마를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화이자와 테바까지 완전히 손을 끊으면서 직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화이자와 테바와는 현 상태의 간접 판매를 유지를 하면서 직판을 하는 것이죠. 간접 판매에 대한 계약이
화이자와 테바사를 하면서요, 독점을 준 것이 아니에요.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판매는 간접 판매대로 하고 직접 판매는 직접 판매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럽은 각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빅판 체계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두 가지 유통 체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의료급여 체계입니다. 이것은 메디컬 베네핏 시스템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병원에서 처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맥주사니까요, 링거를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레미시마와 트룩시마, 흐주마, 신규 제품인 베그젤만은 모두 다 정맥주사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 간접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품이 가고 또 수수료가 가고 하면서 화이자와 테바가 판매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리베이트 구조가요, 미국은 이 중간 도매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의약품 대행사에서 홀세일러가 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 도매상을 거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베이트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보험사한테 리베이트가 가는 것이죠. 이러한 의료급여 체계에 있는 제품들은 중요한 것이 이 보험회사, 사보험회사에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야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셀트리온의 레미시마를 선호하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등재를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에 가입한 환자들은 그 제품을 처방을 받아야만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보험사로 가는 리베이트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도매상으로 가는 리베이트는 항상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중간에 이 리베이트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은 이것이 합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직판 체계로 간다는 것은 이 관계 중간에 지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체계는 바로 약품급여 체계인데요. 이것은 파머시 베네핏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약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SC 제형이잖아요. 유플라이마와 렘시마 SC잖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요, 항암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치료제들은 대부분 SC 제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체계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체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에 미국에서 출시 예정인 유플라이마, 렘시마 SC는 약품 급여 체계로 가는 것이고, 베그젤만은 의료 급여 체계로 앞부분에서 가는 것이죠.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직판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죠. 중간에 도매상, 그리고 병원이 아니고 약국으로 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관리 체계도 다릅니다. 사보험사로 바로 리베이트가 가지 않고 중간에 의약품 급여 관리자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BM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베이트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품 급여 관리자청 이쪽에서 보험사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 보험사들과 의약품 급여 관리자 이 협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구조인데요. 크게 보면 같은데 중간에 하나가 더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SC 제형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사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혼자서 맞을 수가 있는 것이 SC 제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작년까지 유럽에서도 간접 판매를 통한 지급 수수료가 나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렘시마, 트룩시마, 흐주마도 지급 수수료가 나간 것이죠. 이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과연 얼마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에서 중요한 힌트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용들을 성격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전체 비용에서 약 13%가 지급 수수료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년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1년 전체 매출액에서 순이익을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다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전체적인 매출액이 1조 8,045억 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순이익 1,526억을 빼게 되면은 비용은
1조 6,519억 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상품 반제품 매입이 76%의 비용을 들였으니까 금액으로는 1조 2,554억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종업원 급여가 5% 862억이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 기타가 6% 99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수수료는 얼마 정도 나갔냐 하면요. 2,148억 원이 나간 것이죠. 즉 물론 이 금액은 작년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요. 유럽의 일부와 미국 시장 쪽에서 나간 직업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는 이 중에서 유럽에서 화이자 쪽에 인플렉트라니까요. 일부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화이자 쪽에 램시마, 테바 쪽에 트록시마와 허주마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따라서 올해는 직업수수료가 크게 줄지는 않겠죠.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2%가 직업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수수료가 나가지 않잖아요. 유플라이마도 유럽에서 직판 체계니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내년부터는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는 간접 판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의 12% 정도의 직업수수료가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의 신제품들도 그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직판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요. 그 금액만큼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신제품들의 직업수수료 비용만큼 가격을 인하를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격 인하 정책으로 가게 되면요. 효능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가격 메리트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비용으로 리베이트를 높일 수가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사보험사들의 선호의약품 등재에도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측면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보시면요. 시장 규모 대비해서 직판 비중을 보시면 올해까지는 30%를 직판으로 갈 것이다. 2025년까지는 90%까지 직판 체계로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판 체계로 감으로 인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셀트론 헬스케어가 신제품에 대해서 지급 수수료만큼의 금액을 판매 가격 인하라든가 리베이트로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미국 시장의 진출은 용이하게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초기 시장 침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격을 인하를 했지만 수익성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진, 이익률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헬스케어가 잘 파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공장을 열심히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셀트리온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수급 구조도 바뀌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면서 선순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이미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멀리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 상황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단기적인 측면에서 연연하시면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기만 하거든요. 따라서 멀리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